혹시 천생연분이나 운명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완벽하게 멋진 두 사람이 영화처럼 만나는 장면,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란 게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딘가 좀 찌그러지고 모난 이 불완전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가깝다고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우리가 보통 낭만이나 우연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 끌림과 운명이라는 개념의 포장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자료들이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특정 결핍을 가진 사람은요,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핵심은 서로의 가장 깊은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끌림의 본질이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빈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분석하다 보면 아마 당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관계가 떠오르면서 아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론을 통해서 관계를 보면요,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조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한쪽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불안해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확신에 쳐서 이끌어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온통 안개 속 같아서 누가 좀 강력하게 이쪽이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 깊은 곳에 안정감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경우네요. 그리고 운명처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계획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대를 만납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보통 그런 통제적인 성격은 관계에서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되기 쉽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대부분 숨 막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왜 이 조합에서는 그게 매력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건 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정반대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외부의 시선, 그리고 관계 당사자가 느끼는 매력, 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남자의 통제 성향이 융통성 없는 독재나 아니면 그냥 고집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온 그 여성에게는요, 그 강력한 통제력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단력이자 리더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이 흔들리는 세상을 꽉 붙잡아줄 유일한 닷처럼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불안을 잠재워주는 능력, 그걸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남들은 막 답답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구원과 같은 특성으로 다가온다. 정확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남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이 되고 여자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승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의 관계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죠. 안정감 결핍이 통제 욕구와 만나는 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혹시 다른 종류의 결핍도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사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어디서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모든 대화의 중심에 서야 직성이 풀리는 남성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 성과, 생각을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걸 즐기는 거죠.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자료는 이런 행동의 근원에 깊은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주목과 감탄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아주 수용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군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찰하는 데서 더 큰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맞아요. 무대 뒤에서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에 더 익숙한 사람이죠. 바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는 평생을 기다려온 자신만의 무대를 얻게 되고 여성은 그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관객이자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남자가 신이 나서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을 때 여자는 진심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경청하고 감탄하죠. 그의 모든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의 존재를 한껏 부풀려줍니다. 남자의 인정 욕구는 완벽하게 채워지고 여자는 그를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역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야말로 완벽한 공생관계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남자가 똑같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그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는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죠. 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갈등이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예요. 한쪽이 쏟아내면 한쪽이 담아내면서 서로의 에너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순환하기 때문에 밤새 대화해도 지치지 않는다고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최적의 조합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만남은 서로의 가장 움푹 파인 결핍과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만나서 빈틈없이 채워지는 일종의 심리적 결합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론은 관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지, 즉 모르는 것에서 온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모르는 것에서요? 네, 자신의 퍼즐 조각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동그라미 모양의 결핍을 가졌는지, 네모 모양의 결핍을 가졌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혹은 뭐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세모 모양의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 홈은 동그란데 뾰족한 세모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상처만 나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왜 우리는 안 맞을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를 탓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고통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양, 즉 자신의 핵심적인 결핍과 욕구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나와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운명을 설계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운명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계가 가능하다니요? 여기서 말하는 설계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막 리스트로 만들어서 찾아다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어떤 관계에서 깊은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는지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관계에서 상처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확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게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과거의 관계 패턴을 복기해보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라는 걸까요? 네, 가장 좋은 힌트는 자신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끌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혹은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관계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관계들 속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당신의 결핍 모양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릴까? 라든지 나는 왜 유독 의존적인 사람만 만날까? 와 같이 반복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군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야말로 내 결핍의 모양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나의 결핍이 일종의 나침반이 돼서 나에게 맞는 인연을 가리켜주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 관계를 바라보는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렌즈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운명을 낭만적인 우연이 아니라 이 심리적 필요와 결핍의 정교한 맞물림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무척 날카롭네요. 결국 내 자신을 아는 것, 특히 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는 것이 운명적인 상대를 찾는 진정한 첫걸음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